이봉의 독서여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서여행의 이봉입니다. 책은 미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읽는 한 권의 책이 미래를 결정하고, 책은 지식을 낳고 지식은 꿈을 키웁니다. 독서는 생각을 기르고 안목을 넓히는 지혜의 원천입니다. 과거와 소통하며 미래를 열어가는 성장의 밑거름입니다. 책 한 권의 무게는 가볍지만 그 안에 든 지혜 가치는 결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독서는 즐겁고 행복한 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책을 바라보는 기본 입장은 즐거움입니다. 깊고 넓게 이해한 다음 떠나는 여행이 즐겁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떠나는 이봉의 독서여행. 오늘은 정흥수저 대화의 정석이란 책 속으로 여러분과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으로 나훈아의 고향역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역, 이쁜이 코뿐이 모두 나와 반겨주겠지. 달려라 고향 열차, 설레는 가슴 안고 눈 감아도 떠오르는 그리운 나의 고향역. 코스모스 반겨주는 정든 고향역, 다정히 손잡고 고갯마루 넘어서 갈 때 흰머리 날리면서 달려온 어머님을 얼싸안고 바라보았네. 멀어진 나의 고향역. 말의 질서, 경청과 수용. 이는 우리가 대화 테이블에 앉았을 때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대화를 하지만 과연 매끄럽고 유연하며 화기애애한 대화를 하고 있는지 각자 한 번씩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이루는 말하기, 즉 대화의 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누구나 실력을 쌓으면 어느 시점부터 사람들을 관리합니다. 리더는 사람을 다루는 능력이 필수입니다.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경영자든 직원이든 개발자든 엔지니어든 교사든 건축가이든 의사든 간호사든 프리랜서든 투자자든 주부든 학생이든 사람을 이끌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삶을 사는 동시에 관계를 맺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직업과 나이, 인종을 떠나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관계를 잘 맺는 능력이야말로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맺는 방법은 단 하나, 대화입니다. 하지만 대화에 능숙하지 못해서 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직원을 다루는 일에 스트레스를 받아 월급을 받을 때가 속 편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객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해서 마케팅 홍보에 애를 먹고 전문 지식을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전하는 방법이 서툴러서 사업 운영에 고비를 맞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실무는 뛰어나지만 직원들 사이에 평판이 좋지 않아 진급에 좌초하기도 합니다. 대화의 어려움은 일상에서도 이어집니다. 어지간하면 사람과의 대화를 피하고 싶습니다. 이런 수요를 반영해 무인 점포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도 언제부터인가 원활하지 않고 대화가 툭툭 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대화에 힘들어하고 또 그만큼 잘하고 싶어 하는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연결이 자유로운 시대에는 그 추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의 팔로워나 구독자 수가 많을수록 사람의 마음을 잘 읽고 관계를 잘 맺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로 인해 요즘 시대에 사업하는 기업과 기관은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채널을 만들고 대중과 소통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을 잘하는 집단은 수익이 들고 사업을 순조롭게 영위합니다. 그래서 값비싼 비용을 치르고서라도 그 비결을 알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수많은 사람과 쉽게 연결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정말로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나는 과연 수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잘 지내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할 수 있을까요? 좋은 관계를 믿고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람들이 내 생각에 동의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이 나를 따르게 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너무 많은 사람이 해답을 간절히 원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의 돌아가는 삼각지입니다. 그립다 생각하니 더욱 그리워. 마음은 천리만리 달려가지만 보일 듯 잡힐 듯이 님은 먼 곳에. 삼각지 로타리에 굳은 비는 오는데 내 마음 달래려고 찾아왔건만 뛰는 마음 달리는 마음 걷잡을 수 없어서 기어코 울어버린 삼각지, 돌아가는 삼각지. 삼각지로 다리에 굳은 비는 오는데 잃어버린 그
사랑을 아쉬워하며 비에 젖어 한숨 짓는 외로운 사나이가 서글피 찾아왔다 울고 가는 삼각지 비가 오면 생각나는 삼각지, 그 사람 떠나간 삼각지 로터리,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며 찾아온 삼각지 로터리에는 아무도 없네. 굳은 비만 내리네. 삼각지로 다리를 헤매도는 이 발길 떠나버린 그 사랑을 그리워하며 눈물 젖어 불러보는 외로운 사나이가 남몰래 찾아왔다 돌아가는 삼각지 인간관계를 비약적으로 개선하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이 시대의 인간관계의 본질을 깨닫고 그것에 맞는 대화법을 배워야 합니다. 인간관계의 본질은 급변하는 사회와 무관하게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하고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길 바랍니다. 지금보다 풍족하기를 원하고 더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대화의 수단과 방식은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통화, 메시지, 댓글, 영상, 비대면 채팅, 메신저까지 우리는 넘쳐나는 정보와 실시간 연결되는 사회 속에서 중심을 잡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700명 조직을 통솔하는 기업 임원이 있습니다. 그는 직원들이 자신을 어려워한다는 점을 간과했다가 이 점이 조직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대화법을 공부해서 적용해 조직의 이익을 대폭 증대하는 효과를 누렸습니다. 직원들은 스스로 일에 대한 의욕을 가득 품게 되었고 고민이 생기면 그를 찾아와 털어놓습니다.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면 해결사로 나서달라고 그에게 의지합니다. 후임들은 그를 최고의 상사로 꼽습니다. 20년간 만난 상사 중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는 대화법을 깨달은 뒤로 자녀들도 자신과 대화하는 걸 즐긴다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느 스타트업 대표는 정부 관계자를 설득해 막대한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평소 습관대로라면 어려운 기술 용어를 쓰며 개발에 얼마의 자금이 소요되고 이 기술이 왜 개발되어야 하는지 자신의 편에서 설파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투자받는 일은 요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업 입장을 떠나 정부와 국민의 입장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 기술이 국민에게 왜 필요한지, 국민의 삶에 얼마나 이로운 변화를 가져올지, 정부 차원에서 이 정책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이 일을 발판 삼아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위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켰습니다. 대화법을 배운 덕분에
정부의 긴밀한 협조를 지원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송골매의 어쩌다 마주친 그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쩌다 마주친 그대 모습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렸네. 어쩌다 마주친 그대 두 눈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네. 그때에게 할 말이 있는데 왜 이리 용기가 없을까. 말을 하고 싶지만 자신이 없어. 내 가슴만 두근두근 답답한 이 내 마음 바람 속에 날려보내리. 피어나는 꽃처럼 아름다운 그녀가 내 마음을 빼앗아 버렸네. 이슬처럼 영롱한 그대 공주로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네. 그때에게 할 말이 있는데 왜 이리 용기가 없을까. 말을 하고 싶지만 자신이 없어. 내 가슴만 두근두근 바보 나는 바보인가 봐. 그때에게 할 말이 있는데 왜 이리 용기가 없을까. 말을 하고 싶지만 자신이 없어. 내 가슴만 두근두근 바보 나는 바보인가 봐. 친한 친구와 수다 떨거나 사랑하는 연인과 통화하다가 나를 치세운 경험이 있지 않은가요? 마음이 가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저절로 생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으니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화가 힘들었던 상황을 보면 대부분은 상대방에게 관심이 없어서였을 것입니다. 대화를 이어지게 하는 힘은 관심입니다. 관심이 있으면 질문이 나오고 그 질문은 상대방을 향하게 마련입니다. 대화의 질을 높이고 싶다면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기분, 마음을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친해지고 싶고 관심이 가는 사람을 구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타인에게 보이는 관심의 정도가 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타인에게 없던 관심을 기울이려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나는 스트레스를 늘리는 행동을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노력한다고 관심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모두에게 관심을 기울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소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영원한 반려자, 둘도 없는 소중한 친구, 평생 따르고 싶은 존경하는 선배, 자랑하고 싶은 멋진 후배, 일하는 기쁨을 선사하는 동료, 가족보다 더 힘이 되어지는 이웃일 것입니다. 이분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십시다. 대화할 때 이분들에게 집중합시다.
내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에게 모든 마음을 다합시다. 행복으로 보상받을 것입니다. 관심 없는 사람은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친해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사회생활이란 일상생활에서 그런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세상을 탐구하는 마음으로 나를 위해 질문해 보면 어떨까요? 대화를 통해 타인을 통해 나를 깊이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책을 읽으면 간접적으로 지혜를 얻는 것처럼 얼마나 세상이 넓고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는지 알수록 지식은 확장되고 삶을 이해하는 폭은 넓어집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화의 참된 가치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3.5MHz로 방송되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윤수일의 아파트를 듣고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 숲을 지나 언제나 나를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 그리운 마음에 전화로라면 아름다운 너의 목소리 언제나 내게 속삭이던 너의 목소리 흘러가는 강물처럼 흘러가는 구름처럼 머물지 못해 떠나가 버리기엔 너를 못 잊어 오늘도 바보처럼 미련 때문에 다시 또 찾아왔지만 아무도 없는 쓸쓸한 너의 아파트 흘러가는 강물처럼
등산은 나의 취미입니다. 경청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와 이런 식으로 대화합니다. 가, 취미가 뭐예요? 나, 등산이요. 가, 등산이요? 저도 좋아해요. 어느 산을 자주 가세요? 나, 북한산이나 한라산에 자주 가요. 가, 와, 한라산 만만치 않은데? 저도 5년 전에 회사 팀원들이랑 백록담에 갔어요. 성악판인가요? 그 코스로 올라갔는데요. 처음엔 괜찮았나요? 땅이 평평하고 신기한 식물도 많고요. 이름이 뭐더라? 근데 암튼 가도 땅이 끝이 안 나와요.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말을 더 많이 합니다. 상대방을 알기 위해 취미를 물었으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른 자신의 재미난 일화를 떠들어댑니다. 등산이 취미라는 사실로 과연 나에 대해 무엇을 알까요? 단순한 정보 하나로 뭘 안다고 자기 차례라고 생각하며 이야기를 늘어놓을까요? 상대방이 등산을 왜 하는지, 어떻게 하게 됐는지, 등산할 때 어떤 기분인지, 계곡을 따라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는지, 능선을 따라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는지, 등산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런 모습은 경청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주 보이는 행동입니다. 그들은 자기 이야기하느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제대로 경청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원하지 않는 조언을 하는 사람, 자기 이야기를 하느라 바쁜 사람, 우리 사이에 이 정도도 들어주기 힘든가 싶은 사람, 내 말보다 스마트폰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들어주는 척하는 사람, 듣기 힘들다고 그만 말하라고 하는 사람. 왜 우리는 경청이 어려운 걸까요? 우리는 자신이 살아온 경험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경험으로 판단하고 조언하고 때로는 비난합니다. 화제의 중심에는 상대방이 아닌 내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현재 어떤 감정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합니다. 자신이 살아온 세상이 전부이고 진리라는 듯이 상황을 예단한 뒤 멋대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보면 별일 아닌 일로 불평한다는 생각이 들어 가볍게 넘기는 듯 말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김수희의 애모입니다.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늘은 울고 싶어라. 세월의 강 넘어 우리 사랑은 눈물 속에 흔들리는데 얼만큼 살아야 그대를 잊을 수 있나. 한마디 말이 모자라서 다가설 수 없는 사람아.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작아지는가. 그대 등 뒤에 서면 내 눈은 젖어드는가. 사랑 때문에
당신의 여자 그리고 추억이 있는 한 당신은 나의 남자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대 등 뒤에 서면 내 눈은 젖어드는가. 사랑 때문에 침묵해야 할 나는 당신의 여자 그리고 추억이 있는 한 당신은 나의 남자요. 당신은 나의 남자요. 마셜 노젠버그의 비폭력 대화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공감이란 다른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공감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가진 선입견과 판단에서 벗어난 후에야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 바로 당신의 존재 그 자체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공감하는 대신 상대방을 안심시키고 조언을 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끼거나 우리의 견해나 느낌을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달리 공감은 상대방이 하는 말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자신을 충분히 표현하고 이해받았다고 느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공감의 열쇠는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 사람 자신과 그 사람이 겪는 고통에 온전히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경청은 공감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경청은 자신의 눈높이로만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과거로 돌아가 이야기를 재구성해 상황을 분석하거나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조언하거나 해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으로 들어가 위로하거나 어떤 기분으로 반응할지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온전히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마음에, 상대방의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경청은 나의 존재 자체로 공감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경청은 나 자신의 세상을 넓혀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줍니다. 만약 경청이 힘들게 느껴진다면 나 자신을 위해서 경청한다고 생각합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 알기 위해서 깨달음과 지식의 확장, 세상의 알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경청이 힘든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듣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고 싶어 하니까 들어주는 신용을 하고 맞장구를 칩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며 집중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대화가 아닌 노동에 가깝습니다. 내가 빠져있는 대화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경청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여기지 맙시다. 사람 만나는 것을 피곤하다고 여기지 맙시다.
그동안 이야기를 들어주는 척을 하느라 진이 빠진 것입니다. 누구나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힘듭니다. 그러나 대화를 나누기 싫은 누군가가 있을 뿐 대화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해가 뜰 때까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거나 좋아하는 친구와 끝없는 수다를 이어간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대화를 즐기고 경청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은하의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을 듣고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사랑은 영원한 것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희미한 기억 속에서도 그리움은 남는 것 나는 너를 사랑하네 아직도 너 하나만을 나는 너를 기다리네 아직도 잊지를 못하고 언제까지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사랑은 영원한 것 나는 너를 사랑하네 아직도 너 하나만을 나는 너를 기다리네 아직도 잊지를 못하고 언제까지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사랑은 영원한 것 나는 일의 특성상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들 중에서도 첫 만남부터 와 하고 감탄사를 터뜨리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성공이란 이름에 어울렸습니다. 잠깐의 대화로 배울 점이 넘쳤습니다. 그들을 통해 나는 깨달았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사람이 어느 지점에 올랐으면 말과 태도가 성공의 핵심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집단에서 유독 특출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굉장한 추진력을 보유하고 올바른 조언에 열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야를 막론하고 비슷한 특징을 가진 서로를 알아보고 금방 친구가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화법은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성공 가도를 달리길 바라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갰습니다. 이들은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는 일이 몹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에서도 개인의 삶에서도 효율을 끝없이 추구합니다. 의사결정은 신속하고 불필요한 말이나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무능력으로 여깁니다.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도 주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속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들은 미팅을 하며 곧바로 수업을 시작합니다.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스피치를 제대로 알려줄 적임자를 만났으니 곧장 수업에 돌입합니다. 나는 이런 추진력과 속도감을 좋아합니다. 시간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말도 단문으로, 발음은 명확히, 결론부터 핵심을 명료하게 하자고 강조합니다. 나의 수업은 대상을 막론하고 언제나 추진력으로 무장합니다. 단 한 번만에 놀라운 깨달음과 변화가 보장됩니다. 수강생의 말하기 실력을 빠르게 끌어올린다는 일념 하나뿐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나의 이런 속도감과 추진력에 만족해 우리는 파트너가 됩니다. 이들은 밀어붙이는 만큼 발전합니다. 그래서 수업은 장기적으로 이어집니다. 추진력과 지속력이 만나면 초거대의 성과를 창조합니다. 머뭇거리지 맙시다. 결정을 앞당기고 빠르게 실행합시다. 삶의 사소한 순간에도 추진력을 더합시다. 뭘 먹을까라고 고민하지 말고 음식 고르기를 빨리 끝냅시다. 메뉴판을 들고 뭘 먹을지 고민하는 것보다 음식을 재빨리 주문한 뒤 자기 일에 집중하거나 함께하는 사람과 대화 시간을 오래 갖는 게 인간관계에 유리합니다. 나의 먹는 것을 사람들은 이런 점에 감탄합니다. 메뉴를 잘못 고르는 사람이 많은데 대표님은 전혀 그렇지 않네요. 직접 골라주시니까 너무 편합니다. 음식과 식당도 계속 고르다 보면 실력이 나아집니다. 선택을 잘할수록 결정을 잘하고 추진력이 생깁니다. 당신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당신에게도 추진력이 어울립니다. 여기서 김현숙의 그날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각을 돌이켜 그려보네. 말했지 가슴이 서러워 한숨 지며 그려보는 그 사람을 기억하나요? 지금 잠시라도 달의 미소를 보면서 내 머리 두 손 잡고 두 나병들의 눈물을 보았지. 한아름의 꽃처럼 보여지며 던진 내 사랑에 웃으시며 네 외수신 전한 마음
매본다 하나름의 꽃처럼 보여지며 던진 내 사랑에 웃으시며 님의 수신 전함만 한없이고 매본다 일상에서 사소한 일로 분노할 때 어떻게 하면 그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나는 화가 많았던 사람으로서 그 모든 상황을 좌시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부질없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얻는 것은 화가 많은 사람이라는 타이틀이었습니다. 나는 화나면 무섭게 돌변해서 사나운 짐승처럼 포효해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응징합니다. 화내는 일련의 과정이 싫어서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일에 분노하는 것은 나의 감정에 내가 제압당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은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즐거운 감정을 느끼기를 선택하면 즐거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좋아하는 산에 갈 생각을 하면 침대에서 눈을 뜰 때부터 신이 납니다. 오늘 행복하기로 작정하면 창문을 열어 하늘을 보고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으면 됩니다. 행복은 기다리면 행복이 오지 않고 즐거운 일을 기다리면 즐거운 일이 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분노와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런 감정을 느껴도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리지 않기로 선택하면 됩니다. 그동안 화를 내고 싶어서 화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쁘게 행동해서 가만히 있는 나를 화나게 했다며 그 책임을 타인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나는 소모적인 일에 내 감정과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 웃고 더 기쁘고 더 맑고 즐기며 여생을 삽시다. 내가 느끼고 싶은 감정을 선택했더니 일상이 즐겁고 행복한 일들로 채워집니다. 일상은 그대로인데 달라진 것은 나의 시선입니다. 시선을 바꾸니 다른 세계에 진입한 듯합니다. 요즘에 나는 사람들에게 온화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더 많이 웃고 자주 행복을 느낍니다. 화를 내지 않으니 싸울 일이 없습니다. 화는 참는 게 아니라 화를 내지 않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분노를 느낄 때 예전에는 화를 냈다면 이제는 나는 무엇이 충족되지 않았나를 살핍니다. 과거와 지금의 삶 중에 무엇이 나은지 묻는다면 나는 화가 납니다. 100배는 더 지금의 삶에 만족합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애의 옛 시인의 노래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가치관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길 바라는가요? 가치관은 삶의 지향점입니다. 가치관이 있는 삶과 없는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가치관이 없는 삶은 외부의 시선과 소리에 이리저리 휘둘립니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헤맵니다. 반면 가치관 있는 삶은 갈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해서 가는 길에 어떤 장애물이 도사려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환한 미래로 진격할 수 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치관을 갈 길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 삶의 목적을 향해 스스로 인생을 주도하는 말입니다. 진짜 내 인생을 살리는 소리입니다. 책에서 본 명언이나 누군가의 멋진 말을 무턱대고 가져다 쓰지 맙시다. 내 삶을 뚫고 나온 것, 나의 중심을 척확히 뒤바뀐 것, 아 그렇구나 하고 크게 깨달아서 놀라서 한동안 입을 다물지 못한 문장과 단어가 가치관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응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확신입니다. 나조차 나를 믿지 않는다면 오늘의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존재해야 나의 세상이 존재합니다. 혼돈의 삶에서 나의 근원, 나의 가치관을 부여잡은 결과 나는 존재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 그대로 이것이 나의 가치관의 위대한 힘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3.5MHz로 방송되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이라면 오늘의 나는 미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열심히 사는 것도 새로운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무엇을 하느냐가 미래의 나를 조금씩 디자인해가는 것입니다. 상상력과 창의성이 부를 창출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상상력과 창의성은 경쟁력의 핵심이자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독서는 개인과 기업,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필수 생존 전략입니다. 즉 독서가 생존을 위한 개인과 기업, 국가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한 이봉의 독서여행, 오늘은 구창모의 희나리를 끝으로 들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양태석, 진행의 이봉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함에 세심했던 나의 마음이 그렇게도 그대에겐 구속이었소. 믿지 못해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헤어지는 이유가 됐소. 내게 무슨 마음의 병 있는 것처럼 느낄 만큼 알 수 없는 사람이 되어 그대 외려 나를 점점 믿지 못하고 왠지 나를 그런 쪽에 가깝게 했소. 나의 잘못이라면 그대를 위한 내 마음의 전부를 준 것뿐인데 죄인처럼 그대 곁에 가지 못하고 남이 아닌 남이 되어 버린 지금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나의 마음은 되새까기 싫어하는 희나리 같소.
때문에 가지 못하고 남이 아닌 남이 되어버린 지금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나의 마음은 되새가기 싫어하는 희나리 같소 되새가기 싫어하는 희나리